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어요. 세계 시사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고 있는지를 같이 보면서 신문은 이런 내용들이 있네? 하는 콘텐츠를 찍었거든요. 그라운드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봤는데 광고가 아니고요. 어떤 세계 이슈가 있는지를 봤는데 그때는 이제 그린란드를 트럼프가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기자들 보고 내용을 파악했는데 그때 영상을 올려서 한 29만 명 정도가 그 영상을 보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좋아요가 10,000개 넘었어요. 댓글이 700개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회수도 뭐 중요한 세상이지만 근데 참여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식의 내용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오늘도 비슷하게 실시간으로 뉴스를 한번 같이 볼까 싶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가입을 안 했어요. 로그인을 안 했습니다. 제가 돈을 안 내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요거를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게 바가 있죠. 그리고 옆에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가 뭐냐면은 언론사마다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어 선택이 있어서 이미 단어 선택을 할 때 색깔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상에서도 사람들이 여름에 신고 다니는 발이 노출된 신발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 쓰는 단어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면이 있는 것처럼 언론사는 당연히 그런 거를 있겠죠. 피하고 싶어 해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고 있고 이 내용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색깔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는 이 내용을 어떤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여기서 바로 표시를 하거든요. 밑에 보시면 L 24%, Center 34%, Right 4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오른쪽 성향이 있는 매체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에 어떤 매체를 다루고 있는지 다 구체적인 분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메인 화면만 볼게요. 이것만 봐도 사실 세상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밑에 US Politics 이 섹션이 있는데 Secretive Chinese Network tries to lure fired federal workers research shows 이건 50%가 우측 성향이 있는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있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런 건 약간 새로운 뉴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다시 눈 뜨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특히 2015년 이후로 되게 관계가 아주 많이 긴장되기 시작을 하면서 영사관을 문 닫게 하고 그런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작년이었는지 미국 재정부 해킹 당한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미국의 군대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일부러 채용을 해가지고 미국 군대의 내부 상황을 좀 파악을 하거나 훈련을 시키는 것들을 해오는 그런 활동도 있었어요. 사실 되게 똑똑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경쟁국에 대해서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돈을 주고 채용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경쟁 관계면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즘에 사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여기 이제 한국 관련된 시사인데요. 네, Strong winds fan South Korea wildfires 맞아요. Death toll climbs to 18. 한국에서 산불 규모가 진짜 크고 비회가 너무 크고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많이들 좀 피난을 해서 잘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산불 규모가 사실 나라마다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산불이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상상해보지를 못했던 규모로 번지게 되는 게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메가파이어이라고 하는데 이건 계속해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보시면 Russia, Ukraine agree to truce on C-band energy attacks. Pope Francis says 계속 시사에 그분이 나오시네요. Trump officials accidentally add journalists. Oh, yeah, that's a big one.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눈에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밑에 또 나오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미국 재정부를 중화인민공화국이 해킹하는 상황.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한눈에 한번 쭉 보기에 좋은
집합소인 거죠. 그러면 다른 매체들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DC에서 일을 했을 때 미국 정부, 한국 정부 둘 다 경험을 해봤고 워싱턴 DC에서는 많이들 보는 매체가 뭐가 있을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왜냐면 한국에서 보통 영어 매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뭐 뉴욕 타임스 아니면 뭐 보스턴 헤럴드, 뭐 가디언 아니면 이런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BBC라든지 근데 그런 거 말고 훨씬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매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개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첫 번째는 Politic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그냥 이 소스를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Politico 기자들 예전에 제가 DC에서 만날 때 쉐어하우스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Politico 기자랑 같은 쉐어하우스에서 살았어요. 미드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이 House of Cards를 보셨나요? 거기에 기자들이 나오고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정보를 막 이렇게 가지고 오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을 법한 기자들은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바싹하게 다 파악하고 있고 어디 가서 정보를 받아낼 수 있고 DC의 인사이드를 다 파악하고 있는 기자들이 여기서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진짜 미국 정치를 내부적으로 알고 싶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알고 싶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Trump gave Waltz a vote of confidence.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Waltz라는 사람이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에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플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예멘을 이제 미사일 공격하는 거에 대한 이제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기자를 거기다가 막 초대했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노출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 플랫폼을 사용했냐, 어떻게 거기다가 국가 안보 관련된 계획, 심지어 그것도 작전 계획을 논의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약간 트럼프의 첫 번째 정권 때도 비밀 문서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시그널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한 워츠랑 그 다른 이제 백악관 쪽 사람들의 어떤 사건이 지금 막 터지고 있어요. 이틀 전에 기사가 나긴 했는데 지금 막 얘기가 쏟아져 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건 위주로 아마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행정 얘기를 알고 싶으면 Politico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The Hill이라는 잡지도 있어요. The Hill이라고 하면은 워싱턴 DC에 있는 Capitol Hill이라는 데가 있죠.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워싱턴 DC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United States Capitol 그 상하원 건물이죠. 의회 건물이에요. 요 지역을 Capitol Hill이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 동네에서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관련된 연구기관 있고 도서관 있고 다 들어와 있는 약간 사실 단지가 약간 요쪽 지역인데 그래도 이제 많이들 이쪽 다 동네에 있으니까 Capitol Hill이라고 불러요. 실제로도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 잡지의 이름은 The Hill이라고 Capitol Hill에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의회에서 오가는 내용들, 미국 정치 관련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opinion을 들어가 보면은 Trump is reversing Nixon's strategy to split China from Russia. 요건 진짜 요즘에 미국 대외 정책에서 많이 나타나는 얘기인데 트럼프가 닉슨 대통령이 냉전 때 사용한 중국 러시아 갈라놓기 전략을 바꿔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요즘에 러시아랑 중화인민공화국이 너무 가까워졌는데 그 가까워지면은 여기서 삼각에 있어서 미국이 따돌려지는데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2대1로. 그러면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첫 냉전 때 미국이 했던 건 뭐냐면 중국이랑 친해지면서 소련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왜 이렇게 유럽한테 그렇게 착하게 얘기하지 않고 뭐 친러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닐까? 그게 왜냐면 닉슨 때 소련을 고립시켰던 전략을 이제 반대로 중국을 고립을 시키려고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해석인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맞는 것 같고 그냥 현실주의파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도 격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행태를 보면은 이 전략 그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정치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뉴스를 보실 때 영어로 Politico랑 The Hill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제일 많이 인사이더의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대중적인 걸로 얘기를 하면 Vox News 뭐 이런 거 많이들 보시고 그리고 뉴욕 타임스 이런 것도 많이 보시는데 근데 뭐 너무
좌측에 속한다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가 메인 페이지만 보면 여기에 뭐 트럼프, 월츠 시그널을 사용하면서 노출된 정보. 힐을 보면서 GOP lawmakers for investigations of Trump cabinet group cha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룹 챗도 시그널 얘기를 하고 있어요. Vox 시그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타임스 시그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뉴스의 메인을 잡고 있는 거는 확실히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영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지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거의 4천만 명 넘게 이제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스페인어 매체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요거는 텔레문도라는 미국 스페인어 매체예요. 그래서 텔레문도가 약간 CNN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ABC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뉴스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지 메인 페이지만 훑어보면 뭐 스포츠, 대중문화 이런 거 많은데 근데 맨 앞에 있는 거는 뭘까요? Orden Ejecutiva라고 하면은 이거 대통령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령을 사인을 했는데 선거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개혁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자기가 이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방 정부가 얼마 정도 주정부에 있는 그런 일들에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요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썼으니까 사실 상징성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요거는 대통령령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거든요. 화이트하우스 웹사이트에 1차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Integrity of American Elections 3월 25일에 했고요. 여기 보면은 대통령령의 어떤 섹션 1 Purpose and Policy라고 이렇게 있어요. Purpose and Policy 그러니까 정책 내용도 있지만 Purpose는 의도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도입부에서 쫙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좀 의견이 많이 분분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주마다 선거법이 따로 있고 선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어쨌거는 여기서 Under the Constitution, state governments must safeguard American elections in compliance with federal laws that protect Americans' voting rights and guard against dilution by illegal voting discrimination. 요거는 얘네의 법적인 주장이에요. The United States has not adequately enforced federal election requirements that, for example, prohibit states from counting ballots received after election day or prohibit non-citizens from. 요건 메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한다, 종이 투표를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약간 정치적인 수사이고요. 요 뒤에 있는 내용은 약간 좀 강력하게 원하는 내용이에요. 연방에 가입된 국가들이 연방 차원의 선거를 했을 때 연방 관련 법률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여기선 금지 사항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들이 선거일이 지난 후에 세는 거 아니면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포함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요건 한면으로는 이해가 되긴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정말 최근까지는 신분증 제도가 없어요. 그냥 면허증, 주 신분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Social Security Number라고 번호를 맞는 건 있는데 그 말고는 신분증이 없어요. 여권 말고는 없고 그냥 뭐 주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 연방 차원에서는 누가 어디에 등록돼 있고 누군지는 실명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법이 결국 이제 바뀌어가지고 연방에 연결되어 있는 통계로 주에서 발급받는 신분증들이 다 통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도입이 이미 됐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을 좀 해보고 싶어 한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뉴스에서는 이게 메인으로 나가고 있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로 가장 큰 스페인어 매개체가 이제 우니비시온인데 여기서는 시그널 챗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군사적 계획이 노출된 거 이런 거에 대한 기사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트럼프는 그린카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거 몇 개 중단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거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령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금 뭐 요걸 메인으로 두고는 있지만 그래도 선거 관련된 내용들이 스페인어로는 다루고 있는데 영어로는 그게 하나도 보이고 있지가 않습니다.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영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실히 차이가 있다.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뉴스만 보면 안 되니까 해외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가디언이라든지 이런 가디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그린랜드 얘기가 올라와 있고 그렇죠. 비슷해요.
BBC 여기는 확실히 좀 더 유럽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Deutsche Welle, DW, Deutsche Welle가 이제 독일에 있는 매체인데 여기는 유럽 연합 위주로 하고 있어요. 튀르키예 최근에 진짜 시위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에르도안에 대한 반대가 많으니까 여기서는 미국 얘기 좀 밑에서 나오네요. 트럼프 정권이 이 예멘 관련된 계획이 시그널을 통해서 나아갔다는 거, 이게 폭로됐다는 거는 약간 쉬쉬하고 있다. 메인은 US로 안 올라오고 있어요. 영국 매체에서도 이렇게 안 나오고 있고요. 르몬드를 보면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미국 위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긴 역시 이제 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위주로 그런 국제적인 교전에 대한 뭐 갈등 내용을 하고 있고, 옵세르바도르 이거는 이제 포르투갈인데 이게 신기하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캐나다에 그렇게 많이 이민 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왼쪽에 더 크게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 캐나다를 계속 따돌리고 있다. 너무 동생을 괴롭히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캐나다가 백악관 bully한테 일진한테 화나 있다라는 내용들이고, 지금 약간 미국이랑 캐나다 관계가 굉장히 많이 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메인으로 두고 있어요. 그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권별로 어떤 세계 이슈의 내용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나라, 하나의 매개체만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야가 그만큼 좁아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것들을 한번 훑어보기라도 하면 좋아요. 사실 다음에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원래 이렇게 웹사이트로 안 보거든요. 웹사이트로 보면은 이게 되게 막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사람이 정보 소비를 하는 방식이 어쨌거는 기사를 잘 안 읽잖아요. 꼭 가지 뉴스를 그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한번 따로 팔 테니까 다른 나라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같이 보고 그거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트럼프 두 번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도들이 문화권별로 너무 내용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걸 다 보면은 왜 이렇게 보도를 할까?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그런 해석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약간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로 보기보다는 카드 뉴스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어떤 사진을 골라서 어떤 단어를 골랐는지, 언론이 왜 그거를 보여주느냐를 파악하는 게 더 흥미롭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볼게요. 타일러 볼까요? 꼭 구독해 주시고 바이바이.